안녕하세요. 오늘 제 전주 집에서 가져온 캐캐묵은 앨범을 제가 가져왔어요. 이게 저희 엄마 아빠의 보물이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 다 쓰고 다시 가져오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훔쳐왔습니다. 저는 1999년 7월 29년생 올해 28살이 되었고요. 이거는 제가 2살 때 나나를 닮은 앨범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성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짜장면보다 짜파게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짜장면 사달라고 했을 때 저는 짜파게티를 생각하고 짜장면을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정말 짜장면을 시켜주면 서러워서 울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엉덩이가 굉장히 크죠? 제가 이제 별명이 박카사디안이거든요. 카다시안. 카다시안. 뭐라고요? 카다시안이거든요. 제가 앞가마가 있어서 앞머리를 원래 못 내는데 성인이 되면서 교정을 했거든요. 모류 교정 펌을. 제가 어렸을 때는 모류 교정 펌이라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머리 가발을 정말 좋아했어요. 아, 가발 쓴 건가요? 앞머리 가발을 쓰면 앞머리가 생기니까 좋아했어요. 지금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지금 했나요? 교정? 네, 모류 교정 펌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어요. 아. 한 1년에 2번 정도? 메이크업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있으면 화장을 굉장히 잘 했다는 이 아이는 미대생이 됩니다. 눈썹이 어때? 제가 여기 눈썹 근육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이마를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지금은 어떻지? 이렇게 하면은 그런 느낌. 여기 눈썹 근육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키티 사랑은 이때부터 계속됐다. 키티 어딨죠? 몸에 아, 내 심장에 이제 어머, 키티를 어머. 달고 이때 키티 있구나. 네, 어머. 진짜 귀여워. 걔 간지. 제가 이때부터 이제 퀸의 면모를 좀 가지고 있었다. 네. 타고난 모델 유전자. 많이 꺾었다. 엄마가 왜 나 퀴즈 모델 안 시켰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끼가 넘치는데 엄마랑 굉장히 닮았어요. 진짜 어머니가 너무 미인. 네. 아, 내가 좋아하는 사진 있어. 이거.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진짜 귀여워. 이거 썸네일로 해야겠다. 네, 너무 유난히 귀여워. 내성적이었던 아이로 해주세요. 이거 보면은 제가 누구를 닮았는지 딱 알 수 있어. 제가 하관은 아빠를 진짜 똑같아요. 하관이 저랑. 그리고 여기 있는 엄마를. 엄마 아빠 얘기를 조금 하자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남원 사람이에요. 이 아빠 고등학생 때. 멋있죠? 난 이 사진 보고 아빠한테 살 20kg만 빼라 그랬어. 우리 아빠 멋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엄마 이제 남원에서 뭐 춘향이 이런 비슷한 거 있잖아요. 막 학교 대표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을 아빠가 몰래 찍은 거예요. 이날 엄마한테 반해서 이 청년 학생 박영근이가 우리 엄마를 카메라로 몰래 찍고 이때부터 좋아하기 시작한 거지. 중학생, 고등학생 때 쫓아다닌 거죠. 이날 같은 날 엄마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엄마만 찍으면 들킬까봐 늘 엄마가 사이드에 있어. 그리고 평생 간직한 거지. 그래서 엄마 말하기를 엄마를 제일 오래 따라다닌 놈이랑 결혼했대요. 엄마는 인기가 많아서 이렇게 결혼을 꼴인합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진인데 아무튼 그래서 나는 내가 고등학생 때 만나는 남자친구랑 결혼할 줄 알았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으니까. 이 오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던 것 같거든요. 생각해보면 내가 조금 좋아했던 것 같아. 내가 이 오빠랑 노는 걸 좋아했어. 그러니까 약간 첫사랑보다는 그 진짜 머시매처럼 놀았거든요. 이 오빠가. 이거 봐봐. 이게 머시매처럼. 이 보통은 여자애한테 이렇게 안 하거든요. 멋있다. 한 손에는 컵. 근데 내가 이 오빠의 남성성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 같이 놀면 진짜 재밌었어. 막 발차기 하는 거 알려주고 엄청 뛰어다니게 해주고 그래서 이때 공주 옷을 입고 굉장히 부끄러워 하잖아. 나는 몸속에 테토력이 자라고 있는데 오늘 제가 어렸을 때 사진도 가지고 오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좀 동안입니다. 동안의 역사가 좀 오래됐는데 18살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춘향이도 18살 때 결혼을 했다 그러고 이팔청춘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냥 역사적으로 나는 지금이 리즈다. 나는 이 여고생의 얼굴로 죽을 때까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애가 왜 이렇게 젊음에 집착을 하냐, 패티시가 있냐라고 할 정도로 어린 외모에 대해 집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10년이 지나서 제가 28살이 됐죠.
이 얼굴이 된 거예요. 이렇게 10년 동안 집착을 해서. 젊으면 되찾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게 제일 싸고 빠르다. 그래서 제가 젊음을 지켜온 얘기를 이렇게 좀 풀으려고 하는데 20살 때부터 한 25살 때까지 제가 모델 일을 시작하면서 금주를 한 5년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간헐적 단식을 최소 시간, 뭐 길면 16시간, 18시간까지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근데 사실 이거는 다 알잖아요. 뭐 안 늙는 비결, 저속노화, 식단, 뭐 몸에 좋은 거 먹고 잠 많이 자고 이런 거는 다 유명한데, 그래서 내가 어디에다 돈을 썼냐 이거거든요. 최소 2년, 최대 5, 6년까지 쭉 지키고 있는 제 몇 가지 루틴을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39kg까지 한 번에 한 6, 7kg를 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머리카락이 같이 날아갔어요, 살이랑.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볼이 통통한 편이라 화면에서 V라인으로 나오려면 제 몸이 완전 뼈말라가 됐어야 됐는데 그때 머리카락이 같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양소를 잘 먹으면, 단백질을 잘 먹으면 괜찮은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질의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때 정착한 게 검은 콩 두유인데 이거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검은 콩 가루를 타 먹어요. 아침에 공복에 이걸 아침으로. 그래서 중요한 게 콩은 꼭 국산을 먹자가 제 신조 중 하나예요. 검은 콩 두유를 꼭 국산으로 써있는 걸 저당으로 사서 먹고, 볶은 검은 콩 가루 쿠팡에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국산 검은 콩 가루를 타서 먹습니다. 이거 다이소에서 파는 잡봉용 통인데 전 여기다가 이렇게 가득 채워놓고 아침에 컵에 두유 한 컵, 어느 정도 많이, 그리고 꿀이나 알룰로스 조금 해서 달달한 미숫가루 맛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고 실제로 저는 지금도 애들이랑 이렇게 정수리 샷 찍으면 제 정수리가 제일 빡빡하거든요. 되찾은 게 저한테는 전환 포인트 중 하나여서 이거를 아직까지도 고수를 합니다. 이제 또 두 번째로 영양학 쪽에서 얘기를 하자면 뭐 당연히 뭐 오메가3, 콜라겐, 비오틴 이런 거 다 좋게 소개가 되고 많이 드시겠지만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비타민 C거든요. 비타민 C. 우리 몸에 과량으로 들어와도 부작용이 없는 유일한 영양소가 비타민 C래요. 비타민 C는 사람마다 흡수할 수 있는 양이 다 다르고 그 과량으로 섭취를 해도 나머지는 다 오줌으로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 C 메가도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몇 배의 양을 일단 흡수를 시키고 못 먹으면 뱉어내는 거야. 그러면 제가 흡수할 수 있는 최대량을 흡수를 하겠죠? 그래서 메가도스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엄청 써요. 그래서 먹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는 영양제도 맛있어야 먹는 편이라 몇 개를 이렇게 돌고 돌다 정착한 게 이 비타민 C거든요. 비타민 마을의 맛있는 메가C. 얘가 유일하게 달달해요. 메가도스 제품 중에. 근데 또 성분에 설탕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수결정 포도당, 자일리톨 이런 식으로 조금 대체를 해서 진짜 설탕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달달하게 만든 제품이 이거라 얘는 제가 먹어도 속이 안 쓰리고 덜 시더라고요. 얘를 하루에 한두 개를 꼭 먹습니다. 검은 콩은 한 5년째 먹고 있고 이 비타민C 제품은 2, 3년째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게 수면. 저는 못 자면 아프고 늙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친구들이 너 오늘따라 초췌하다라고 하면 전 무조건 전날 못 잤어요. 근데 제가 출장을 많이 다니고 해외도 많이 다니고 하면서 수면 패턴이 망가져서 불면증을 오래 앓았었거든요. 그때 누가 추천해줘서 해외에서 시차 맞추려고 사 먹었던 게 멜라토닌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멜라토닌 제품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식물성 멜라토닌 제품을 많이 파는데 저는 해외 나가면 꼭 동물성 멜라토닌 제품을 사서 먹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멜라토닌 젤리 맛있는 거 많이 팔아요. 올리브영에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2.5ml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먹다가 정말 자기 몸에 맞는 용량을 찾아서 먹는 걸 추천드리고, 이거는 멜라토닌으로 직접 수면에 관여하는 영양제고, 두 번째는 마그네슘. 마그네슘도 양질의 수면에 도움을 주는 영양 중 하나입니다. 그 마그네슘 부족하면 막 눈밑 떨리고 불면이 오고 그래요. 얘는 맨날 먹는 건 아니고 내가 요즘 잠을 못 잔다 싶을 때 마그네슘이랑 이 릴렉스 나잇, 얘는 이름이 직관적이라 사 먹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마그네슘이 더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조합해서 먹고 잡니다. 그러면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저는 못 자면 늙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못 잔 양을 죽음으로 받아들여서 죽음이 영원한 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케줄이 없으면 많이 자요. 내 죽음을 늦추는 거지. 그러니까 좀 웃긴 말인데 잠과 깊은 숙면이 결국 저는 오랜 생명 연장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죽음을 땡겨 쓰는 게 지금의 숙면이다. 이런 가치관으로 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얼굴에 바르는 거. 아침에 쓰는 제품이랑 저녁에 쓰는 제품이 다른데 아침에는 가볍게 흡수되는 제형 위주를 쓰고 메이크업을 위해서 저녁에는 좀 영양크림 번갈아 가면서 써요. 근데 그때 항상 같이 사용하는 게 이 메디큐브 제품이거든요. 중요한 촬영 있을 때 특히 애용하고 거의 매일 쓰는 거. 다른가요? 나도 네. 궁금 중. 달라요. 아껴 쓸 수가 있게 돼. 비싼 제품을 사면 그래. 제품을 조금 발라도 얘가 흡수를 잘 시켜줘서 팩한 느낌인 건가? 팩한 느낌. 그리고 이게 모드가 이렇게 막 땡기는 것도 있고 채우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거는 솔직히 직접 체감하진 못하는데 제품 흡수력에 대해서는 체감을 해서 저는 콜라겐이나 비타민 제품 바를 때 이 메디큐브를 꼭 같이 사용해서 흡수를 잘 시켜줍니다. 이걸 사용하고 좀 피부과에 가는 횟수가 확 줄었어요. 그리고 그냥 번외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저는 얼굴에 뭔가 약물이나 칼을 대서 과학적으로 재생을 시키는 것보다는 최대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지키자라는 의도로 시술을 받고 있는데요. 피부과보다는 경락을 선호해요. 피부과는 어쨌든 내 얼굴에 뭔가 인공적인 게 닿는 거니까 당장은 좋을 수 있어도 미래의 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라는 보수적인 입장이어서 저는 평소 제 순환 관리를 위해 경락이나 이런 지금도 신고 있는데 지압 슬리퍼나 평소에 내가 좀 건강하게 유지를 해서 내 젊음을 지키자라는 이런 경락 마사지, 괄사 이런 걸 더 애용하는 편이고 그거를 8년째 해오고 있더니 이제 좀 효과가 보지 않나?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아예 안 가는 건 아니고 경락도 받고 가끔 피부과 가서 레이저도 맞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완전 얼굴보다는 투턱이나 목 요 아래쪽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이건 제가 언제 피부과에 가는 날 관리데이 루틴으로 또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건강 지키시고 어린 얼굴로 만수무강 하세요. 안녕. 나는 평생 귀엽고 싶거든. 귀여운 걸 좋아해야 어려지는 것 같아.